인류가 오랜 세월 재배하며 주된 식량으로 사용한 작물이 있다는데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식량 작물로 손꼽히는 이 작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작물로 전통식품을 만들어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남 담양으로 향한 제작진. 거두절미하고 가공장으로 곧장 가. 오늘의 작물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인터넷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세계 3대 작물이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혹시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대한 스텐 탱크 속에 정체 모를 하얀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세계 3대 작물로 만든 것입니다. 뭔데요? 술입니다. 액체의 정체는 술이었던 것. 하지만 작물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뭐로 만드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예,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물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세계 3대 작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양조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드넓게 펼쳐진 논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는 바로 쌀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쌀로 빚은 술은 이게 바로 이 쌀로 만든 그 막걸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대표적인 전통주 막걸리였던 것이다.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쌀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가공식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저기 막걸리를 했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한 8억, 올해는 한 1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쌀농사와 막걸리 양조로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권재헌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오직 막걸리를 빚기 위해 쌀농사를 짓는다는 권재헌 부자농부. 사실 담양은 질 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땅이 좋기 때문이죠. 결국은 흙이 좋아야 쌀도 좋은 쌀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래가 많이 섞인 땅, 그런 논에서 생산되는 그 쌀보다는 이런 진흙 땅, 이렇게 진흙 땅에서 만들어진 쌀이 훨씬 더 찰기도 좋고 밥맛도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제 술 만들 때도 이런 쌀이 훨씬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산강의 시원지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 흘러 쌀의 품질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데 올해 농사는 어땠을까? 잘 안 됐죠. 올해 태풍도 많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아마 수확량이 20%는 떨어질 겁니다, 올해. 그리고 미질도 좀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깨끗한 편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은. 희끗희끗한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올해 비 때문에 다 이런 게 생긴 거죠. 농부에게 참으로 가혹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다 쓰러졌을지라도 수확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막걸리용 쌀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개발된 쌀이 있기는 있죠. 설갱미라고 해서 알이 굵은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로도 제가 이제 시험 제조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이렇게 유기농 쌀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단가는 더 높고 그래서 지금 저는 유기농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라. 막걸리를 빚기 위해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일반 재배법에 비해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많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기농으로 하면은 이제 쌀이 뭐라고 그래나 하여튼 밥을 해 먹어보면은 훨씬 더 맛있고 찰기가 있고 좋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수확량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최소한 20% 30%는 덜 나올 겁니다, 아마 수확량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하는데 농약을 안 하니까 병충해가 더 많죠. 특히 피는 나쁜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강해 쉽게 번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권재현 부자 농부도 부족한 인력 대신 친환경 농법의 대명사 우렁이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뭐 심어놓고 일일이 다 손으로 뽑아야죠. 그리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피는 손으로 뽑아주는 수밖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렁이 농법을 하니까 봄에 이걸 넣을 때는 이거 새끼 손톱만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가을 되면은 다 커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땅속으로 못 들어가고 지금 그냥 죽은 것들이죠. 가을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농사 짓는 친환경 단지입니다. 여기. 인위적인 비료나 제초제 없이 자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건강한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는 풀 관리는 논둑에서도 계속되는데 두 가지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다니기가 편해야겠죠. 근데 제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풀이 있으면은 이게 벼보다 이게 빨리 큽니다. 이게 풀이. 그럼 공기가 안 통하죠.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논두렁은 다 베줘야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베는 것이죠. 농부의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막걸리의 맛과 풍미를 좌우하는 건강한 쌀이 생산되고 있었다. 드디어 한 해 결실을 거둬들일 시간. 이렇게 쓰러진 벼는 콤바인으로는 못 베고 보리 베는 기계. 좀 이따 보면은 이따 그런 기계 올 겁니다만은 그런 기계로 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반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논에서는 수확량이 아주 줄어지죠. 아쉬우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하늘이 하는 일을 뭐 내가 뭐 어쩔 방법은 없죠.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피해로 다 쓰러져 버린 벼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농기계 발전으로 쓰러진 벼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거 참 신통방통하네. 컴바인 같은 경우는 쓰러져 있는 것을 세워서 탈곡을 하는 게 힘들지만 이 크라스 컴바인은 쓰러져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끌어올려서 탈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옛날에는 다 쓰러지면 손으로 이렇게 세웠죠. 근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세워서 묶어놓으면은 이렇게 베일 때 다시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손이 두 번을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사람이.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지금 시절에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어렵죠, 지금은 기계 아니면은 이제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다면 권재현 부자농부가 막걸리를 빚기 위해 직접 생산하는 유기농 쌀의 양은 얼마나 될까? 10,0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직접 제가 농사 짓는 것이. 그래서 한 1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뭐 10톤 가지고 이렇게 막걸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죠. 막걸리인데 그것까지 턱없이 부족하죠. 그 한 달분 용량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계약 재배도 하고 금성 농협이나 뭐 이렇게 수북 농협 RPC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연간 총 사용량은 한 130톤에서 150톤 그 정도 사용합니다.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부자농부는 막걸리를 빚어 이웃 쌀 농가에 힘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도정할 수가 없고 이제 건조기로 들어가죠. 일단은 건조기로 들어가서 수분 함량을 15% 전후로 이제 맞춰가지고 저장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확한 벽씨는 어떤 과정을 거쳐 햅쌀이 되는 걸까?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도정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데 여기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농사 지어서 수확한 벼들 도정하러 온 겁니다. 벽씨를 햅쌀로 완성하는 것은 부자농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
지역 내 최신 설비를 갖춘 정미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현미를 깎은 다음에 현미석 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미부로 넘어오는데 백미부에서는 넘어온 현미를 한 번에 깎지 않고 한 번 이 기계 보시면 4개가 있는데요. 한 번, 2번, 3번, 4번, 4번에 걸쳐서 깎고요.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고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도정 과정에서도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깎아내지 않고 여러 차례 조금씩 깎아내면 어떤 면에서 다른 걸까? 일반 농가들 보면은 조그만 가정용 정미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깎거든요. 한 번에 깎다 보면은 쌀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골이 집니다. 골이 진다는 부분은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깎아 나가야지 매끄럽고 더 깨끗한 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끄럽고 깨끗한 만큼 밥맛이 좋아진다는데 그나저나 너무 많이 깎아낸 것 아닐까? 쌀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쌀눈을 제거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영양가는 많은데 술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째 쌀눈이 들어가면은 술의 신맛이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쌀눈에 드는 영양 성분이 그 발효 과정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안 좋은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쌀눈은 술을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쌀눈까지 깨끗하게 깎아내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선별 작업이 진행된다. 색깔별로 선별을 함으로써 더 좋은 미지르 쌀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물질들, 뭐 풀씨랄지 아니면 핏대, 아니면 얕기라고 하면은 상한 쌀들이거든요. 변질된 쌀들. 이런 쌀들은 전부 이 색치선별기에서 구분을 해서 배출하고 흰 쌀만 오로지 완전미만 이렇게 제품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완성된 부자농부의 햅쌀. 정성을 다해 생산한 유기농 쌀의 상태는 어떨까? 쌀 상태 좋은가요?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1mm인데 지금 그 수분 함량도 적당하고 매우 술 만든 데는 좋은 상태인 쌀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합니다. 수확식이라 더욱 바쁘다는 부자농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막걸리 작업에 돌입했는데 이렇게 막걸리를 빚어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실은 막걸리라는 술이 소주, 맥주, 막걸리 중에서 단위 용량당 생산 원가가 제일 비싸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제일 싸죠. 그러니 사양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걸리를 좀 고급화시키고 좋은 술을 만들어서 좀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기농 쌀도 쓰고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한계를 뛰어넘어라. 막걸리 빚기의 첫 번째 작업은 쌀을 씻어 고두밥을 짓는 것. 이때부터 신경 쓸 것이 많다는데 수분 함량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은 또 나만의 비법이 있는데 최소한 23% 정도는 맞춰줘야 거의 좋은 술이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유기농 쌀과 같은 고품질 원료를 사용할 뿐 아니라 부자농부만의 노하우로 막걸리를 빚고 있었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직원들 안 시키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뭐 힘도 아직도 남아 돌고 하다 보니까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은 더 거뜬할 것 같습니다. 막걸리를 빚기에 적당한 고두밥이 완성되면 고두밥을 식히는 동안 밑술 준비가 시작된다. 밑술에도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간다고. 밑술을 만들 때는 일단 입구, 누루, 뭐 주모도 들어가는 것이고 효소도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효소만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든 이 효모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효모가 우리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주는 술이 됩니다. 직접 배양한 효모를 사용할 정도로 오랜 세월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막걸리를 빚으며 연구해 왔다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맛과 풍미를 가진 막걸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이것이 3일 된 밑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향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꽃향기가 날 겁니다. 특별한 나무에서 추출 배양한 부자 농부만의 효모를 사용해서인지 정말 향긋한 냄새와 함께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3일에서 5일가량의 1차 발효가 이루어지면 덧술 작업이 시작된다. 원래 이제 밑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덧술을 하고 더 좋은 술을 만들려면은 이제 또 뭐 이제 삼양주, 사양주 이렇게 여러 가지 덧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통 일반 막걸리는 이제 이양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술에서 덧술. 자, 요 상태에서 발효가 되면은 이제 막걸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번 더 덧술이 더 돼서 3번을 우리가 이제 덧술을 담게 되는 거죠. 덧술 횟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철저한 온도 관리 속에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알코올 생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 술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많이 만들어지면 그 대신 손해보는 것은 향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만들어 놓고 나면 좋은 술이, 향이 좋은 술은 안 되죠. 그래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술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것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술이 막걸리지만 권재헌 부자농부는 15일가량의 긴 시간 동안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시켜 맛과 풍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데 이를 통해 생막걸리의 단점인 짧은 유통기한도 극복하고 있다고. 일일 생산량이 3,000병 내지 4,000병.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한 8억.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막걸리를 빚어 연간 8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권지현 씨가 쌀 농사를 짓고 막걸리를 빚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1932년부터 할아버지께서 하셨고 아버지께서 또 물려받으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교편도 하다가 보험회사도 근무하고 하다가 한 5, 6년 전부터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지켜온 막걸리가 몰락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건데 그래서 더욱 연구에 매진했다고. 제일 힘든 것은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예전에는 막걸리라는 것이 싸구려 술, 그냥 농민들이나 일하면서 먹는 술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면은 그 뭐 하이 인텔리층이나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실 수 있는 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산 단가를 높이는 유기농 쌀과 고품질 원료를 고집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 2010 월드컵 16강 막걸리로 선정되는가 하면 2020년에
농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의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 이쯤에서 부자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귀농하는 사람들이 벼농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정부에서 그 논을 빌려줍니다. 그럼 그 논을 빌려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귀농하셔서 농사 짓는 건 참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뭐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마 특용작물 쪽으로 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특용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다. 쌀을 꼭 가공을 해야 되나요?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쌀만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쌀엿이나 한과, 저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이제 농부도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양조장. 이른 시각부터 바쁘게 일하고 있는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차에 올라탄다. 지금 어디 가세요? 배달 갑니다. 대표님 직접 가세요? 돈이 안 남으니까 직접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품질 원료를 고집하는 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직접 배달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 주변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직접 배달을 하고 있다고. 이거 담양은 시골 지역인데 이제 하나로 마트도 있고 일반 그 개인들 그 대형 마트들이 참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넣고 이렇게 여기 이제 동네 구판장입니다. 동네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 뭐 이런 데까지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데가 정확히 53군데 제가 아침에 배달을 합니다. 이 막걸리 드시는 분들 반응이 어때요? 막걸리가 징그럽게 좋고 머리도 안 아프고 징그럽게 맛있어요. 이 맛에 배달하는 거겠죠. 배달을 끝내고 돌아온 뒤에도 신선한 생막걸리를 공급하기 위한 포장 작업이 바쁘게 진행됐는데 타 지역 유통은 어떻게 진행될까? 대도시는 그 대리점 형태로 해서 계약이 돼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저희들한테 전화 주문하면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부자농부가 생산하고 있는 술은 막걸리뿐만이 아니라는데 창고에 쌓여있는 포대를 뒤적이기 시작한 부자농부. 독특한 생김새의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상황버섯입니다. 이게. 상황버섯이라고요? 창고를 가득 채운 포대 속에 고가의 상황버섯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황버섯으로 막걸리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막걸리 아닙니다. 이제 뭐 원래는 막걸리겠죠, 기본은. 근데 이 상황버섯을 넣은 증류식 소주를 만듭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라. 상황버섯으로 왜 술을 만드는 걸까? 이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그루칸을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베타그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었기 때문에 그 베타그루칸 추출을 위한 상황버섯술을 만드는 것이죠. 막걸리 연구를 통해 터득한 부자농부만의 양조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술 개발에 도전한 것이다.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들어가는 원료의 용량도 다르고 온도 조절도 다르고 나중에 그 숙성 기간도 다르고 그래서 막걸리하고는 좀 차별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증류식 소주에 적합한 술을 따로 발효시키는 새로운 양조법을 5년 전 완성했다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술이 끓고 있습니다.
요 끓는 술이 요 탱크에서 한번 그 휘돌면서 일자 걸러지고 한 번 걸러지고 이 술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안에서 한번 또 걸러집니다.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걸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속에서 일곱 번째 지금 걸러져서 저쪽으로 소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걸리처럼 뽀얗던 술이 7번의 증류를 통해 맛과 풍미가 전혀 다른 투명한 술로 바뀌었는데 신기하죠. 이게 이제 막걸리를 증류하면 이렇게 맑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뒤에를 보시면 이따가 또 확인시켜 드릴 텐데 현재 한 80%, 80도 정도 되는 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실 수는 있지만 너무 독하죠. 그리고 지금 바로 막 증류한 것은 술 맛이 싸납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숙성을 통해 맛과 풍미를 끌어올리면 유기농 쌀로 제대로 빚은 새로운 전통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부자농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크지는 않습니다. 농부로 인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이 제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인정받게끔 좋은 술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권재현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라. 두 번째, 한계를 뛰어넘어라. 세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라. 직접 생산한 유기농 쌀로 막걸리를 생산해 연매출 8억 원을 달성한 권재현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가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농업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권재현 부자농부. 끊임없이 도전하고 땀 흘리는 멋진 인생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